안녕하십니까. 개미 문명입니다. 오늘도 제가 조금 오전에 오늘 이제 마지막 제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마지막 이제 지금 프로젝트가 이제 오늘 이제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제 사업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너무 늦게 올린다든지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예, 좀 뭐 다른 개인적인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사업 때문에 이제 피치 못하게 이렇게 영상을 늦게 올리게 될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완전히 완료가 됐어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좀 이제 좀 땀도 좀 흘리고, 예, 좀 이것저것 좀 챙기고 한다고 좀 피곤한데 그래도 할 일은 제가 꼭 해야 된다. 예. 뭐 기다리시든 안 기다리시든 제가 약속을 한 바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샤워 한번 하고 다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자회사죠.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도 이제 구독자분께서 요청을 하셔서 조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제처럼 또 장마감 1분 전이라고 또 알람이 뜨네요.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자, 오늘 이제 상승이 했어요. 뭐, 장 전체는 좋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연쇄적인, 이제, 은행들 파산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계속 그 금융위기라는, 조금 그 스타트, 금융위기의 어떤, 이게 시작이 아닌가, 뭐, 그런, 위험성을 알리는 그런 이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예, 뭐, 지금 뭐, 연준에서 막고, 뭐, 정부에서 나서서 지금 수습은 하고 있지만, 왜냐면, 지금 뭐, 우리 SBB 은행 같은 경우에, 예, 뭐, 이제 채권을 이제, 뭐, 안전한, 채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뭐, 돈이 없어서, 고객이, 인출을 요구할 때 돈이 부족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뭐, 하려다가, 이제, 평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낮죠. 이제 금리가 많이 오는 상태니까, 반대로 이제 채권 가격 자체는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예, 그게 이제 매도하기 전까지는, 이제 그게 장부에 안 적혔는데,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평가 손실이 잡혀버리면서 이제 그게 대규모 손실이 나면서 이제 뭐 불안을 키웠다 해야 되나? 이제 왜냐면 근데 제가 앞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실한 게 아니다 그거는 은행이 안전한 곳에 뭐 투자했다가 뭐 일시적인 어떤 유동성의 흐름이 끊기면서 이게 일어난 일이다. 그게 부실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핑계 저 핑계 필요 없어요. 뭐 금리 때문이다. 금리를 뭐 하루에 뭐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뭐 4% 올렸습니까? 아니잖아요. 0.25, 0.5씩 계속해서 주구장창 계속 올렸잖아요. 뭐 이제 와서 딴 소리를 합니까? 예? 그것도 뭐 다른 뭐 또 기업이나 이런 것도 안 봐줄 텐데 예? 하물며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은행에서 이런 걸 대처를 안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그게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다른 이제 전문가들도 그랬겠지만, 이게 과연 SBB나, 뭐, 퍼스트 리퍼블릭이나, 뭐, 예? 뭐, 시그니처 은행이나, 이런, 지금 이미 파산이 난,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나, 이런 은행들, 이 은행들만 문제냐. 제가 생각할 때는, 대형은행이든 소형은행이든 중형은행이든 간에, 다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뭐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뭔가 사정이 낫듯이 대형 은행이 조금 더 낫겠죠. 뭐가 나아도. 하지만 이 문제는 대부분의 은행이 안고 있는 문제일 거예요.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 하지만 지금 금융위기가 이제 그런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고, 은행이 연쇄적으로 지금 다 파산을 하고 있고, 뭐 정부 혹은 대형은행에서 나서서 가까스로 막아내고 있지만,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은행이라는 이 은행 자체는 절대 고객이 뭐 만약에 뭐 1000명이다. 예? 이 1000명의 돈은 1000명으로부터 돈을 받아놓고 1000명의
그 예치한 돈은 돌려줄 수가 없는 게 은행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제 고객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뭐 장기 채권에 투자하느냐, 뭐 단기 채권에 투자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자기들이 상품을 만들고 하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얘네들 돈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자기들도 뭔가 그 돈을 대출해주고 빌려주고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을 일부 이제 고객들에게 이제 이자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은행이 그 예치한 돈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1000명이면 그 은행의 고객이 1000명이면 1000명이 돈을 동시에 달라 이래 한다고 그 지급할 수가 없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이거는 극단적인 예고 1000명이 아니라 1000명 중에 뭐 20% 200명이 달라 해도 일시적으로 한 번에 20%가 달라 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바젤 3 협약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이 더 강화됐어요. 전보다는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고 뭐 금융 위기를 겪고 뭐 이러면서 이제 바젤 3 협약에 의해 가지고 각국의 은행들이 그 지급 준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는 했지만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 은행이라는 그 업종의 그 태생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민들은 그렇게 은행을 마구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우리나라는 은행이 망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부산저축은행이랑 뭐 이런 약간 뭔가 이금융 뭐 이런 은행 뭐 파산한 거 뭐 한 번 있었어도 그것도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겪어보지 않은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런 시중은행이 좀 없어요. 그냥 보통은 다 그냥 투자은행이라 하죠. 예? 그게 좀 우리나라 은행이랑은 조금 개념이 다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조금 은행을 바라보는 그 좀 시선 자체가 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다. 하지만 그 은행에 대한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어떤 그 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그런 우려가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은행이 SBB나 이런 앞서 먼저 파산한 은행들하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은행들도 똑같이 이런 불안감이 커져서 소비자들이 돈을 인출해 뱅크런이나 그런 걸 하게 되면은 파산하는 것에 뭐 파산 만약에 한다면 그게 결코 이상하게 생각이 안 될 정도의 지금 상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더 약하다, 조금 더 덜 약하다의 차이지 모든 은행은 다 같은 문제를 저는 안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종목 분석 이전에 이 얘기를 먼저 드리냐면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종목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나 로직스의 어떤 종목상의 어떤 우리가 그 지지선을 그러니까 지지선을 깨고 내려갈 만한 것은 사실 생각되는 게 없어요. 굳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FDA 뭐 승인 신청을 했는데 실패했다든지 뭐 이렇게. 근데 그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뭐 하루 전날이라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세력이 됐든 뭐 개미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차치하고 예상되는 악재 같은 게 사실상 지금 없는 상태다. 하지만 제가 앞서 그런 거시적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거시경제의 그 큰 파고는 이게 이 개별 종목들이 버텨낼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피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이 경제 전반에 걸쳐서 진짜 전방위적으로 터지기 때문에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전방위적으로 터지기 때문에 피할 것도 없어. 예. 그러니까 돈 빼서 진짜 뭐 집에 뭐 어디 금고에 쌓아두지 않는 이상은 뭐 금을 사놓는다든지 요즘에 금값 계속 오르죠. 예, 왜 오르겠어요? 계속해서 이 불안감이 커지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을 파는 쪽보다는 사들이는 쪽이 많다 보니까 금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는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저는 지금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와 로직스 제가 상반기에 터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지금 이 금융, 전 세계적인 이 금융 불안이 먼저 터지냐, 아니면 같이 터지냐, 혹은 이제 우리가 먼저 우리가 랠리를 먼저 시작하고 뒤에 나중에, 우리 랠리가 끝난 뒤에, 금융 불안이 터지냐, 그 금융 불안이 터지면서 같이 우리도 랠리 하다가 갑자기 무너지느냐. 요 시기가 타이밍이 굉장히 지금 좀 불안하고 좀 뭔가 예측 불허하고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이게 11,000원을 웬만한 이유 아니고서는 11,000원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13,500원 이선 위에 안정적으로 올라서면은 다음 여기가 한 2만 이 정도 되겠네요. 22,000원에서 23,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것이 이런 전 세계적인 이 금융 위기가 먼저 오냐, 그러니까 이 시기보다 우리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랠리보다 먼저 오느냐, 비슷한 시기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가 저는 조금 그 부분 신경 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좀 뒤에 올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 랠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 그냥 거시경제적인 측면만 바라봤을 때 조금 약간 하반기, 장 종료 후 시간의 약간 매매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3, 4분기나 4, 4분기 정도에, 예, 좀 하반기에 터지지 않겠나.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상반기 6월 말 안에 랠리가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랠리를 시작하고 좀 금융 불안과 동시에 같이 그 랠리가 좀 조정이 되든지 같이 무너지든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랠리가 시작되고 난 그때부터는 조금 우리가 긴장을 하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섣부른 좀 예측이긴 하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즉각적으로 즉시적으로 제가 리딩을 해드리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런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계속 우려를 해야 돼요. 예, 절대 뭐 우리 뭐 차트, 지금 제가 계속 차트는 너무 좋다고, 차트 자체는 너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너무 좋은 차트에 심취한 나머지 몰빵을 한다든지, 예, 여기 제 11,000원 이 자리에 사지 말아 했어요. 굳이 사야 된다면은, 사고 싶다면은 11,000원이 혹시나 밑으로 11,000원 밑으로 빠질 때 되면은 빠지면 사든지, 그러니까 11,000원 밑에 뭐 10,000원이라든지 요 9,500원 여기서 다시 물타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13,500원을 안정적으로 올라서고 난 뒤에 여기서 불타기를 하시든지, 요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11,000원 이 자리 애매한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매도 매수 하지 마시고, 예, 뭐 물타기든 불타기든 신규 진입이든 뭐든, 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제 오늘 뭐 이제 로직스에서 이제 뭐 12 발행한 거, 예, 옥타바 펀드죠. 거기서 뭐 얼마였어요? 뭐 450원인가? 500억 정도 됐나? 예, 굉장히 큰 돈이죠. 예, 파마한테도 작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로직스는 좀 파마에 비해서 시총도 작죠. 근데 500억 가까이 되는, 450억인지 500억인지 모르겠는데 돈을 수여를 받았다는 자체가 지금 이 고금리 시대에, 예, 이 고금리 시대에 받았다는 것이 좀 여러 가지로 좋은 해석이 될 수 있죠. 예, 자기들 돈 빌려주는 사람도 바보도 아니고, 그죠? 자기들 뭐 땅 파서 뭐 돈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집에 뭐 컬러 프린트기로 뭐 돈을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도 그만큼 지금 현금의 가치가 지금 높은 이 상황에서 그 정도의 돈을 수요를 해줬다는 것은 또 어느 정도 대주주 특수관계인들이기 때문에 뭔가 좀 내부적으로 뭐 정보를 조금 들었을 수도 있겠죠. 예, 어찌됐든 간에 좋은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냥 단순하게 돈에 쪼들려서 돈을 뭐 급하게 당장 이거 안 빌리면 파산할 것 같으니까 빌린 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앞에 여러 가지 그런 회사가 커갈 어떤 정보들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지 않았겠나. 그리고 그 돈을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오늘 이제 납입이 이제 완료됐다는 기사가 뜨면서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좀 세게 슈팅을 줬죠. 이 파마 같은 경우에는 로직스가 강하게 슈팅을 주니까 같은 그룹주로서 이제 약간 수혜적으로. 왜냐면 제가 우리 저번에 보면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강력하게 이제 튀고 로직스가 이제 수혜를 입는, 하지만 파마보다는 좀 적은 폭으로 상승폭으로 올렸죠. 또 거기에 대한 또 의구심이 있어서 어느 구독자분이 왜 요 파마는 이만큼 올랐는데 왜 로직스는 이만큼 조금밖에 안 올랐냐, 이런 질문을 하셔갖고 제가 또 그에 대한 답변을 또 영상에서 또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직접적이냐, 어떤 우리가 호재성 뉴스가 터졌을 때 이것이 파마라는 회사, 물론 둘이 자회사 모회사의 관계이긴 하지만 법인으로서 서로 각자의 어떤 독립적인 법인이거든요. 예? 예? 다만 이제 특수 관계, 서로 제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대주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는 있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자, 지금 500억 가까이 수요를 받았어요, 로직스가. 근데 로직스를 만약에 파마가 로직스라는 이 회사를 누군가가 매각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500억 수요를 받기 전이랑 500억 받고 난 뒤에 이 회사의 가치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물론 아무리 이게 빚이라 하더라도, 예? 여러분들 법인과 개인의 차이를 아시죠? 아실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개인이 빌릴 수 있습니까? 법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나 무슨 돈을 수백억씩 빌릴 수 있습니까? 예? 빌려주는 사람도 바보입니까? 막 빌려주게. 예?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 로직스라는 회사 자체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직접적인 가치고, 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번 호재성 뉴스로 거기에 국한돼서만 말하자면 간접적인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래도 파마가 로직스의 대주주니까. 예, 대주주고 서로 공생관계고 서로 아무 상관없는 사업 모델이 아니잖아요. 서로 관계가 아주 밀접한 사업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수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호재성 뉴스가 터졌을 때 이것이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혹은 둘 다 직접적이냐. 둘 다 직접적이면은 가치가 뛰겠죠. 예를 들어 만약에 췌장암 이제 항암 신약이 FDA 승인이 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접적인 거예요. 둘 다 로직스하고 파마 둘 다 직접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FDA 승인이 났다는 것 자체가 그 약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 파마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혜가 나는 거고,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파마 이 FDA 승인한 이 췌장암 신약을 어디서 제조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둘 다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느냐, 아니면 한쪽이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에 따라서 이런 좀 슈팅의 정도가 좀 다르다. 요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로직스의 호재성 뉴스가 터지면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지금 슈팅을 줬다가 또 어느 정도 또 반납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11,000원 여기를 지지하느냐를 우리가 일단은 눈여겨봐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11,000원 자리에서는 매도 매수 하지 마시고, 11,000원이 깨져서 만원, 그 아래 지지선이 만원 선에 터치하면은 물타기 하셔도 좋다. 그래서 물타기 할 때 제가 꼭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몰빵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수, 예, 분할 매수 하셔야 되고, 그리고 11,000원
이상으로 올랐을 때는 13,500원 위에 안정적으로 올라섰을 때 이때 또 불타기를 하셔도 된다. 예, 여기서나 이 아래에서나 예, 이 둘 중에서 사셔야 된다. 그리고 점점 지금 이제 랠리의 시장이 임박해 오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시간이 계속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점 그 시기는 다가오는 거예요. 그 시기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시기는 어느 시점인지 뭐 세력들만 알겠지만 어쨌든 그 시점이 뭐 언제다 하면은 날짜는 지나가니까 그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 게 당연한 순리죠. 예. 다만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꽂고 랠리냐, 그냥 이대로 그냥 지지하다가 바닥 다지다가 랠리냐. 결론은 둘 다 랠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기우제 지내면서, 뭐, 일명, 뭐, 기우제를 지내면서. 근데 기우제라고 하기에도 그럴 정도로 아주 이제 몇 달 안 남았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요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도 못 느끼세요? 우리가 이전에는요, 요때는요, 이렇게 하락 국면에서는 이 정도 호재성 뉴스에는 사실 꿈쩍도 잘 안 했어요. 주가 자체가 굉장히 뭔가, 변화가 없고 예민하지도 않고, 예? 굉장히 웬만한 호재성 뉴스에도 둔감했습니다. 예. 뭐 그게 호재성 뉴스야? 그게 뭐야? 뭐 당장 돈 버는 것도 아니잖아. 당장 매출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다 그런 식으로 매도해 버렸다고.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 호재성 뉴스가 호재 뉴스가 아니라 호재성 뉴스. 그러니까 이 정도 이번에도 뭐 돈을 어찌 보면 돈을 빌린 거잖아요. 예. 그 말은 뭐 주식이 됐든 뭐 시비 발행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주식으로 갚아주든 현금으로 갚아주든 어쨌든 갚아줘야 되는 돈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내가 현금이 들어온 만큼 부채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게 그거거든요. 예, 나의 자산에는 큰 변화는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0이니까. 근데 이제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런 호지성 뉴스에도 번쩍번쩍 이제 반응을 한다는, 이제 전보다는 좀 다르게 예민하게 그만큼 이제는 아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수급처도 다양해지고, 물론 제가 영상 찍고 그 다음날인가 기관들이 다 매도 쳤습니다. 자기들이 체크 전날 샀던 물량들 다시 다 매도 쳤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자기들이 내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어요. 기관들이 뭐 조금 샀다 많이 샀다 상관없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급처라는 개념에서, 수급처의 개념에서 관심 있는 어떤 수급처가 다양해지고 많아졌다 전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 전보다도 더 강력해질 것이고, 예? 그렇게 될 것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오늘 영상에서 덧붙이자면 수급처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지지선도 잘 버텨내고 설사 지지선 아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서로 눈치보다 사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금방 원래 지지선까지 금방 이 지지선 밑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금방 회복하는 회복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처가 다양해지는 것은 그전보다도 훨씬 좋은 영향을 주가에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기관이 팔았다, 샀다, 팔았다, 다 팔았다.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중요한 것은 다 팔았던, 뭐, 덜 팔았던, 뭐, 어쨌든 간에 기관들은 계속해서 눈여겨 볼 것이다. 뭐를,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와 로직스를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계속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로직스 이렇게 슈팅을 주고 또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이런 과정에서 일단 거래량이 돌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 지금 좋거든요. 옆에 밑에 지금 보시면은, 자, 이전에 이 거래량과 지금 거래량이 안 나와도 전보다는 거래량이 제가 더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돈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피가 돈다는 얘기. 새로운 주주들이 들어오고, 또 뭐, 원래 있던 주주들이 뭐 손절하고 나갈 수도 있고, 예? 더 담을 수도 있고, 개미 물량이 또 외인으로 갔다가, 외인 물량이 또 개미로 갔다가, 뭐 기관으로 갔다가,
이렇게 서로 지금 돌면서 이게 환기가 되는 거예요. 피가 계속 돌면서. 근데 그것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가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다만 제가 계속 우려되는 게 뭐다? 이건 세력주다. 세력주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지만, 하지만 제가 그 세력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 아닙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뭐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랠리를 하기 전에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거죠. 제가 떨어뜨리면 뭐라 했습니까? 떨어뜨리면 사라 이거예요. 지금 11,000원에 이 11,000원 지지한다고 해가지고 이 11,000원에서 살 게 아니고, 떨어지면 11,000원 아래로 떨어져서 뭐 만원 근처까지 오면 여기서 산다든지, 혹은 13,500원 위에 안착을 하면 13,500원에 사라 이거예요. 아, 그때 11,000원 샀으면은 13,500원 되면 이 주당 2,500씩 더 버는 건데, 그런 생각 집어치우라고 했죠. 집어치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생각 하신 분은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그냥 내가 산 시점에서 얼마를 버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 저번에 옛날에 이랬으면 내가 더 벌었을 건데. 아, 저번에 그때 잘 팔았다. 그 계속 들고 있었으면 내가 손실을 이만큼 봤을 건데. 바보 같은 소리인 거예요. 예? 실제로 내가 샀냐, 팔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랬었으면 내가 이랬을 것이다. 이 정말 바보 같은 생각들이다. 그러니까, 제가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물타기, 불타기, 어쨌든 매수해야 되는 시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그리고 차트 자체는 굉장히 좋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11,000원을 진짜 지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여기 지지하다가 13,500원 뚫고 올라서고 딱 안정적이면 그대로 22,000원, 23,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이다. 뭐 슈팅으로 갈지, 랠리로 갈지, 뭐 급등으로 갈지, 뭐 아니면 뭐 점진적으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별다른 저항 없이 저는 22,000원에서 23,000원까지는 갈 것이다. 그 뒤로는 그때 가서 우리 얘기합시다. 지금 벌써 얘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예. 그때 가서 얘기를 드리고, 오늘 또 조금 뭐지 하다가 또 이제 또 약간의 실망을 해줄 수도 있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차트는 너무 좋다. 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진짜 정말 좋은 차트다. 하지만, 제가 우려되는 거 뭐다? 그 거시경제다. 그냥 세력에 의해서 11,000원 깨고 아래로 떨어져서 10,000원 오고 이런 거는 저 걱정 안 해요. 이런 건 걱정 안 합니다. 이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 금융, 은행 파산발, 그런 은행 파산으로 인한 금융위기가 제가 걱정이 되고, 이 금융위기가 우리의 이 종목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로직스의 랠리에 이전에 올 것이냐, 같이 올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랠리 다 헤쳐먹고 난 뒤에 이 금융위기가 터질 것이냐. 하지만 저는 조금 애매하죠. 제가 3, 4분기나 4, 4분기, 4반기에 이 은행 파산발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뭐 금융위기가 됐든 그게 시발이 돼서 뭔가 경기 침체, 확연한 경기 침체로 갈 것이냐. 뭐 형태는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리세션이라는 그런 개념에서는 같이 어떤 인맥상통하는 개념이다. 예. 다만 우리가 4, 3분기는 괜찮다. 그죠? 근데 3, 4분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제가 6월 말, 상반기 중 6월 말 안에는 랠리가 시작될 것 같다 하지만 3, 4분기랑 뭔가 좀 가깝다 보니까 2, 4분기 다음에 3, 4분기니까 이게 좀 가깝다 보니까 조금 간섭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된다. 예. 은행 파산발 금융위기, 그러한 어떤 거시경제의 영향이 아니고서는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것이 없다. 이제 세력도 이제 자기들도 이제 준비를 할 거예요. 이제 점점 임박했고, 자기들이 랠리를 이제 할 뭔가가 될 것이다. 왜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로직스, 제가 지금 이제 로직스로 이 차트를 넘길 건데, 로직스에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4, 500억을, 예, 그냥 4, 500억이라고 얘기할게요. 4, 500억 정도를 옥타바 펀드에서 수유를 했잖아요. 예? 수유를 하면서 이제 12발행. 그러면은 이 12발행 나중에 이 돈을 현금이 아닌 이제 주식으로 받겠다 이랬을 때 이 12발행 뭐 발행 가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시가 기준에서 뭐 할인된 금액이든 뭔 금액이든 이제 공시는 안 읽어봤지만 지금 현재 주가에서 자기들이 뭔가 할인된 금액이든 뭔 금액이든 해서 발행 가액이 정해졌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저는 왜냐면 이 옥타바 펀드랑 이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람들이랑 세력이랑 좀 물밑 좀 이렇게 어떤 관계가 저는 있을 거라 제가 미리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옥타바 펀드는 대주주다 보니까 당연히 경영진하고도 뭔가의 정보가 안 들을 수가 없겠죠. 예. 그럼 그런 정보들이 뭐 알게 모르게 요 세력들한테도 넘어가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증명할 길은 없어요. 예. 증명할 길은 없지만 정황이 계속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냥 애써 네가 그냥 그 정황이라는 것을 끼워 맞추는 거 아니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제가 분석한 데는 뭐 세력주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세력이 없다면은 내가 말씀드렸죠. 너무나도 좋은 차트. 현재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세력주답게 제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옥타바 펀드가 일단은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주식을 지금 주가에서 할인된 금액이든 뭐든 간에 발행 가액이 정해졌으면 나중에 이제 곧 랠리 이제 시작할 것이다. 왜냐면 이제 이게 뭐냐면 준비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야 세력들아, 옥타바 펀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력들한테 야 지금 우리 12 발행 이렇게 했고 액면 가액 이렇게 하기로 했고 지금 다 완납했어. 이제 너희들만 이제 준비되면 쏴버려. 이제 우리는 다 레디가 됐어. 우리 쪽은 다 레디가 됐어. 세력 너희들만 이제 완료되면은 이제 쏴라 이거야. 저는 이렇게 나름의 소설을 쓰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뭐 제 이 소설을 듣고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개미무명인 저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셔라 이 얘기입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오늘 뭐 분석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파마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빠르게 로직스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방향이 같기 때문에 제 로직스를 원래 분석 안 한다 했지만 이제 맨날 파마를 뭔가 샘플로 해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그 이유는 왜 그런지는 말씀드렸어요. 이게 종목이 우리 보면 유튜버들 보면 막 온갖 종목을 다 다루잖아요. 진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목, 모든 그날 뭐 인기 검색어, 인기 검색 종목 이런 거에 뜨는 종목들을 다 합니다. 전부 다 합니다. 매일매일 그 인기 검색 종목이 바뀌는데 그 종목 다 해요. 왜냐면 인기 검색 종목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한다는 얘기니까 뭔가 핫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핫한 종목들을 자기들이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당연히 조회수가 늘어나고 그 조회수에 비례해서 뭐 1%가 됐든 5%든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들어보면 뭐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다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종목을 저도 한 번씩 구독자분들이 종목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세밀하게 못 봅니다. 예, 제가 그것도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한 대로 뭐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나 로직스나 뭐 리비안이나 이런 이제 제가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종목들 외에는요 제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이 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뭐 나중에 혹시나 뭐 예? 구독자 수가 지금은 뭐 1000명도 안 되지만 나중에 뭐 좀 뭐 제가 어느 정도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어느 정도 주가를 올려놓고
예? 로직스도 올려놓고, 리비안도 좀 올려놓고, 하고 난 뒤에는 제가 뭔가, 멤버십을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제가 그럴 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 신뢰도도 쌓아야 되고, 개미 문명, 뭐, 실력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가 투자하고, 지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분석을 하고, 애정을 가지고 그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파마하고 로직스 이 두 개를 하면은, 뭐가 됐든 간에 제 노력이 반반 나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는 파마를 위주로 하는 거예요. 한 종목을 가지고 제가 깊이 있게 뭔가 파고들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 로직스, 뭐, 자회사라서, 뭐, 이 회사는 안 될 회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그룹이 밑에 자회사가 로직스 말고 또 다른 회사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그 자회사 생기면 내가 그 자회사 생기는 대로 내가 다 분석해야 돼? 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파마의 중심을 두고 제가 한다. 어차피 방향은 같기 때문에. 예, 사업하는 게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어차피 같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 파마에 분석만 하는지. 근데 오늘 또 구독자분이 또 요청을 하시니까 제가 또 간만에 로직스를 또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직스, 지금 조금, 기간을 넓게 잡아놨는데, 다시 조금 확대해서 보면, 자, 지금 똑같아요.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늘려서, 여기, 아까 파마 같은 경우에는, 13,500원 위에 안착하면, 이제 22,000원, 23,000원까지 무난하게 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자리가 로직스는 어디냐면 지금 이 자리 5,700원. 저는 이 5,000원 자리보다는 5,700원 자리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싶어요. 하지만 5,000원만 올라서도 괜찮다. 예, 5,000원만 올라서도, 예,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솔직히 5,000원과 5,700원 차트가 조금 달라요. 지금 파마랑 로직스랑 살짝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5,000원에서 5,700원, 그래서 5,700원 위에 올라서면 확실한데 5,000원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저는 어차피 같이 가거든. 어느 한쪽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 다른 한쪽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같이 좋은 영향을 받아서 끌어준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5,000원만 넘어섰을 때, 중요한 건 5,000원 넘어섰을 때 파마도 13,500원 위에 올라서면 괜찮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로직스는 5,000원 위에 올라섰는데 아직 파마는 12,000몇백 원이다. 이러면은 모호합니다. 그러면 5,700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5,700원 위에 올라섰을 때는 분명하게 파마도 13,500원 위에 올라섰을 거예요. 예. 제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5,000원,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5,000원과 5,700원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거를 기억하셨다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지금 파마의 11,000원짜리가 지금 어디겠습니까? 3,900원이에요. 3,900원. 3,900원이 로직스에는, 파마의 11,000원과 같은 자리가 로직스에는 3,900원 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내용은 나머지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 로직스에 투자하신 구독자분들 좀 섭섭해 하지 마시고, 예, 방향을 보셔라. 예, 방향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 파마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뭐 로직스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 배를 탔다. 전혀 서로 관계가 없는 사업을 영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로직스 분석 안 해줘서 좀
섭섭하고 좀 속으로 욕을 하시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종목을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거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보세요. 제 사업도 하지 뭐 애들 뒤치닥하고 뭐 등원 하원 시키고 예? 애들하고 놀아줘야 돼. 동화책 읽어줘야 돼. 또 뭐 제 취미생활 해야 돼. 친구들하고 또 술도 한 잔씩 해야 돼.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예?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종목이 막 관리해야 될 종목, 막 분석해야 될 종목이 깊이 있게 분석해야 될 종목이 막 10개, 20개가 돼버리면 그 거짓말이죠. 예. 몰라. 제가 진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이 유튜버가 내가 전업이라 해도 그 사기예요. 절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 여러 명이 몰라. 그 유튜브, 채널은 출연하는 유튜버 한 명일지 몰라도 뒤에 뭐 직원들이 많다든지 같이 뭐 분석하는 팀이 있다든지 그 분석하는 팀이 여러 명 된다든지 이러면은 여러 종목을 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같이 혼자 하는 유튜버들이 뭐 혼자서 막 무슨 5종목, 10종목 그것도 막 매일매일 막 종목이 바뀌어. 그 사기예요, 사기. 여러분도 종목 분석해서 아시겠지만은 그게 안 돼요. 그게 한다는 게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에 한해서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예? 어떻게 그 10종목, 20종목, 30종목 어떻게 봅니까? 그렇게 우리의 상식선에서 생각하면은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막 진짜 많은 종목들을 다루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다면 그거 다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분석도 사실 진짜 아무튼 다른 유튜버들 욕이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예 저는 어쨌든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거니까 예 그래도 저는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종목 분석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다른 종목들 요청 들어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뭔가 듣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뭐 분석해 주는 데도 있겠지만 저 말고도 해주는 데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절박한 심정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깊이 있게까지는 못 들여다봐도 최대한 주어진 시간 안에는 제가 시간 내서 좀 들여다보고 제가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디까지나 그냥 참고만 제가 깊이 있게 분석해도 참고하시고 그냥 시간 내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분석을 해서 드려도 그것도 참고만 하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투자해서 뭐 돈을 잃었니 땄니 그거 잃었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려줄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땄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돈 줄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제 얘기는 참고에 참고. 예. 계속해서 제가 이거 반복해서 제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끝까지 저도 이 종목에 투자했기 때문에 끝까지 제가 책임감 있게 저도 영상을 이끌어 나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도 그냥 저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도 이 종목만 할 거 아니잖아. 주식 원데이 투데이 할 거 아니잖아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주식은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 것도 있어야 된다. 그죠? 본인들 것도 있어야 된다. 분석법이. 늘 누군가의 분석법이 늘 맞다. 저 사람 말은 다 맞아.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의 그런 분석법을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해 나가는 그렇게 1년, 2년, 5년, 10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좀 주식 투자함에 있어갖고 눈도 크게 떠지고 시야도 달라지고 승률도 달라지고 수익률도 달라져요.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그것을 조금 보조해주는 역할로 저희 개미 무명을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지금 부족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제가 뭐 15년 이상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조금 나을 거 아닙니까? 이제 1, 2년 한 사람들보다는 뭘 더 알아도 더 알 거고 뭔가 더 경험해 봤을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서 조금 참고할 만한 내용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메꿀 수 있는 그런 걸로 그냥 참고하시면 되지, 전적으로 개미문명을 믿고, 물론 그러시는 분들 없겠지만 아직은, 예? 아니 나 개미문명 믿어, 개미문명이 말한 자리에서 나 몰빵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리스크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 예. 주식 망하더라도 내가 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은 망해도 돼. 근데 주식에다가 내 모든 걸 다 걸어버리면, 주식이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 나까지 본인이 망합니다. 본인이 망하면은 괜찮은데 가족들도 다 같이 망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도박이잖아. 그러니까 주식과 나의 어떤 생활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둬라는 얘기입니다. 주식은 망할 수 있어도 내 자신이 망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계속 뭐 조금 영상 하면서 좀 지지부진 조금 반복적인 얘기하면서 늘어지는 것도 있지만, 제가 늘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본이 없어요. 대본이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좀 횡설수설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얘기를 반복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반복하는 얘기들은 제가 좀 듣는 입장에서는 아씨 저거 아까 얘기했는데 뭐 또 얘기하냐라고 하시는 또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반복을 한다는 얘기는요, 제가 말했던 것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시청자분이나 구독자분들이 그런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조금 줄이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아예 반복을 안 한다든지 그렇게는 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강조하고 싶고 좀 중요하게 좀 어필하고 싶은 부분들은 좀 반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좀 늦게 또 영상을 올리느라 조금 더 횡설수설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또 똑똑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또 착하면 또 척하고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또 다음 영상 또 수요일 날이죠. 예,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